반갑습니다. 컴퓨터 비전 렉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IoT 장치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모바일 장치들, AWS 람다 같은 곳에 출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인퍼런스 모델을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보면 pip, 인스톨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중에 텐서플로우 코어는 자그마치 용량이 1.22GB나 됩니다. 패키지의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인퍼런스 모델도 때로는 10메가, 20메가가 아니라 400메가, 500메가 정도의 아주 큰 용량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리소스가 부족한 IoT 기계에는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워볼 내용이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인퍼런스 모델을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공식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모델을 IoT 디바이스에 디플로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제일 먼저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컨버트를 시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기존의 모델을 가볍고 작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컨버트된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모델 파일은 더 이상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필요가 없고 텐서플로우 인터프리터라는 아주 용량이 작은 파이썬 패키지로 라이트 버전 모델을 인퍼런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모델을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용량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화를 위해서 퀀타이즈, 양자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는 3가지 양자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콜앱에서 어떻게 기존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버전으로 변환하는지, 그리고 그 변환된 라이트 버전을 어떻게 인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실습하는 내용은 여기 텐서플로우 공식 콜앱 소스 코드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자, 콜앱을 실행하고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적당한 이름을 써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학습한 모델을 불러올 텐데 앞에서 같이 공부한 엠니스트 데이터를 CNN으로 학습한 케라스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모델을 로딩하는 코드죠. 그리고 이 모델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네, 마운트가 되었고 이 부분을 실행하면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코드가 우리 일반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버전으로 컨버트 시켜주는 코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2줄만 쓰면 됩니다. 변환할 모델을 먼저 읽어와서 그냥 converter.convert 하면 라이트 버전의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 모델의 파일 용량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4689KB네요. 메가바이트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약 4메가 정도의 크기가 되겠네요. 원래 기존 모델의 용량 크기가 14메가 정도였는데 4메가바이트로 그 용량이 아주 작게 줄어들었네요. 이 컨버트된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인터프리터로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자화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퀀타이즈, 즉 양자화도 아주 쉽습니다. 그냥 2줄만 써주면 됩니다. 어떤 양자화 방법을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버트 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양자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텐서플로우 라이트 공식 사이트로 와보면 그 설명이 있는데요. 퀀타이제이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사용한 것이 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4배 더 작아지고 그리고 2에서 3배 더 빨라지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CPU를 타켓으로 디플로이먼트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풀 인테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배 더 빠르고 4배 작아지고 3배 이상 빨라지는 방법입니다. 이 옵션은 CPU와 엣지 TPU 등의 디바이스를 위한 옵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마지막은 CPU, GPU를 위한 방법인데 플롯 16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옵션입니다. 아무래도 이 방법은 부동 소수점을 많이 줄이지 않아서 용량은 그렇게 작아지진 않지만 GPU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결정 트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yes로 오고, GPU 타입을 사용할 것인지 하면 이쪽으로 가서 세 번째 옵션을 사용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또 질문을 이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어떻게 양자화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용하고 재밌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기본 옵션으로 양자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양자화 후에 얼마나 용량이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인데요. 실행하면 양자화가 진행되었고, 모델 사이즈가 1MB로 바뀌었고요. 25%로 용량이 줄었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텐서플로우 라이트 버전의 이 모델을 쓰면 정확도는 조금 나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식 사이트에서 보면 거의 정확도가 같다고 하고, IoT 디바이스에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변환한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을 입력 영상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위한 준비 코드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마련한 모델을 가지고 인터프리터를 하나 만들고, 그 인터프리터에서 인풋 텐서와 아웃풋 텐서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모델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양자화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변환된 모델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코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는 코드고요. 그 다음 인터프리터에 입력 텐서와 저희 인풋 이미지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 인터프리터 invoke 하면 인퍼런스 파트가 실행이 되고요. 그 뒤에 저희 아웃풋 텐서를 연결했던 이것을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 결과가 나왔는데 10개의 클래스 중에서 8번째가 제일 컸기 때문에 숫자 8이라는 것을 인식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 참 쉽고 재밌네요. 자, 이제 변환한 모델을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이 노트북에 모델을 저장해서 바로 웹 브라우저로 다운받는 방법이 있고요. 실행해 볼까요? 네, 모델을 다운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의 경로를 이용해서, 자, 실행이 되었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가보면 변환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을 가지고 IoT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 라이트 버전의 모델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파이썬 버전으로 구현하신다고 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휠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휠 파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IoT 기계가 만약에 리눅스 ARM 64비트 버전이라고 하고 또 파이썬 버전이 3.6이라고 하면 이 휠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맥OS고 파이썬 버전은 3.6을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VS 코드를 열었는데요. 먼저 파이썬 3.6 버전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3.6 버전의 가상 환경을 만들었고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파이썬을 실행해 보면 버전은 3.6이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해 보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 환경은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 환경에 이 텐서라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바로 pip 해서 그 주소를 넣어줘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pip install 하고 휠 주소를 넣어서 제가 만든 가상 환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되었죠? 이 환경에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딱 두 패키지만 설치가 되어 있네요. numpy랑 tensorflow lite.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필로우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에 다시 프리즈해서 보니 필로우까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IoT 기계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파이썬 패키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이용해서 인퍼런스 부분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저희가 콜앱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보시면 tfwrite runtime이라는 패키지에서 인터프리터를 임포트했고요. 그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읽습니다. 모델을 읽고 input, output 텐서를 연결하고 그럼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는 준비가 끝났고요. 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읽어서 저희 모델에 적합하도록 전처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풋을 셋하고요. 이미지와 input 텐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invoke 하면서 인퍼런스를 런을 하고 그 다음 결과를 출력해보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델도 없고 실험하는 이미지도 없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미지와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왜 필요한지,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이용해서 일반 모델을 어떻게 컨버트 하는지, 그리고 스탠드 언론으로 컨버트된 모델을 실행하는 테스트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동영상 강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